가볍게 넘긴 소화불량이 위암의 씨앗이 된다. 만성화된 소화불량은 위암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암의 증상일 수 있다는데, 위암을 부르는 소화불량에서 벗어나 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? 자, 위암의 위험 신호, 소화불량. 자, 소화불량이 위암의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까? 놀랍게도 그렇습니다. 윤영현 씨가 이제 사업하시면서 5년 내내 그 전서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 소화불량, 뭐 속쓰림, 더부룩함 이런 걸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, 사실 위 점막은 위산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방패막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게 되면 방패막을 계속 위산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게 깨져요, 결국. 그리고 위산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.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으니까. 그렇게 되면서 위에 오랫동안 정체가 되면서 위 점막이 망가져서 위궤양이 생기고 위염이 생겼다가 낫고, 그러면서 결국에는 위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위산 그러면 독하다는 건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얼마나 독한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좀 보실게요. 그 위산하고 비슷한 산도, pH가 같은 정도의 염산에 날달걀을 30분 동안 그냥 놔두면요. 네. 그냥 저 껍데기가 다 녹아요. 어머. 예. 근데 실제로 위산을 못을 넣어놓으면 못이 녹아요. 예, 그 정도로 정말 강한 산성이거든요. 이렇게 독한 위산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된 상태로 위 안에 계속 있으면 당연히 위벽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그 손상된 위벽이 다시 재생이 되다가 좀 잘못되면 위세포의 변형을 일으켜서 위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윤용영 씨께서 수년간 고생하고 있는 이런 속쓰림과 소화불량 자체가 위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위암 환자 대부분은 소화불량의 증상을 겪었고 그 외 10%는 속쓰림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. 아니 솔직히 말씀 들으니까 제가 검사를 했잖아요. 근데 아직 제가 결과를 몰라요. 예. 네,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겁나네요. 조금 이따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좀 겁납니다, 사실. 지금 얘기 들어보고 옆에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우리 박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말 걱정돼요. 자, 오랫동안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소화제는 어떻게 자주 드시나요? 5번이면 3-4번? 는 무조건 소화제를 먹는다고 보면 거의 매번이네요. 네, 소화제는 그냥 먹는다고 그냥 손에 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빨리 먹고 그리고 좀 더부룩하면 그냥 소화제 하나 먹는 게 그냥 습관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혼자 계시니까 네. 끼니 챙기기가 힘든데, 근데 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또 제때 안 챙겨 드실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아침에 막 일을 막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불편해요.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나아. 그냥 안 먹고 그 시간만 딱 넘어가면 그냥 몇 시간 그냥 훅 지나가요.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딱 돼. 그러면 그때 맛있게 먹어요. 그래서 뭐라 먹는 거지, 저녁에?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네. 막 배고프니까 딱 오잖아요. 그러면 막 먹는데, 그리고 또 이게 또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꾸 자극적이세요. 제가 아무리 음식을 자극적이지 않게 해줘도 젓가락이 가질 않으니까 한 끼 먹는 거 맛있게 드셔라. 고 저도 하는 거죠. 빨갛게. 그렇죠. 네. 자, 그 윤영환 씨가 앞으로 식습관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이 위암 진행의 4단계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. 네. 화면을 보시듯이 위암 진행의 1단계는요, 그냥 위 점막의 표면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표재성 위염이라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. 네. 하지만 이제 2단계에 들어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단계에 들어서면 위점막이 막처럼 얇아지면서 위암 발병 위험이 무려 약 6배 이상 높아집니다. 문제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얇아진 위 점막이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기에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. 다음은 3단계는 위세포가 장세포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인데요. 위암 발생 위험이 최대 20배나 높아지는데
장 점막으로 변한 위 점막은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1단계, 2단계에서도 이 위암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소화불량, 속쓰림을 오랫동안 알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선배님께서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몇 단계에 계실 것 같으세요? 일단 1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. 2단계 정도지 않을까. 2.5단계. 네, 2.5단계. 지금 상황을 네. 제 건강- 느낌은. 네. 자, 윤영현 씨의 위 건강 상태를 지금부터 알아볼 시간입니다. 어떤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와, 떨린다.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. 또 시간을 내서 체크를 하러 가셨습니다. 자, 위 내시경이 이제 진행되죠. 소화불량의 속쓰림 증상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긴 하거든요, 선생님. 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? 윤용현 씨의 지금 위염 상태, 위의 전반적인 상태는 위암 진행 4단계 중에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요. 네. 위암 진행 2단계, 정상위는 아주 깨끗한 위인데 반해 윤영현 씨의 위 상태는 위 점막이 얇아져서 그 밑에 파란색 혈관이 비치는 네. 위축성 위염의 단계에 들어서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 위 점막이 얇아진 것뿐만 아니라 부분 위 점막 표면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는 위 미란이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. 위 미란은 위 표면이 상처가 났다. 그래서 부어 있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. 이 위 미란이라는 것들이 최근의 식습관, 계속 지속된 식습관이 나쁠 때 위에 계속 염증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만성으로 위가 좀 혹사당했고 부분 이제 암을 걱정해야 될 단계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. 일단 제 몸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직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네.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, 반성하겠습니다. 반성하고 그리고 아침에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좀 연구하고 네. 예, 식습관도 좀 바꿔보고 네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